다사다난한 여름이라 휴가를 취소한 문재인 대통령. 대신 지난 주말 사이 제주도에 다녀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일 관계와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국정 난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강희용 한양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와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올해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의당은 대표인 저를 포함해서 상무위원과 의원단 전원이 휴가를 취소하고 일본의 2차 도발에 대한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을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경제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것이지,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시는 것은 대통령의 휴가가 아니라 대통령의 일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제주도 오랜만에 간 것 같네요. 언제 마지막으로 갔나요? 네, 지난해 10월이었죠. 제주도 강정마을 강정해군기지에서 네. 관함식이 열렸습니다. 국제적인 네, 어떤 그때 행사였기 갔었죠. 때문에 예. 그때 가신 다음에 9개월 만에 다시 제주도를 찾으셨습니다. 네, 오늘 이번에는 이제 깜짝 방문이었는데 어떻게 공개가 된 건가요? 네, 원래는 이번 주가 휴가셨잖아요. 그래서 28일 일요일 날 청와대 출입 기자들에게 청와대에서 휴가가 반납됐다라고 이제 알렸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주도에서 27, 28일 일정을 보내시는데 27일 오전에 식당을 들르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가셨던 분들이 SNS에 이제 사진을 올리고 네. 대통령 네 분이 다녀가셨다고 이 식당에 이렇게 올리는 바람에 왜 2017년도에도 오대산에 갔을 때도 네. 사실은 등산하는 등산객들이 사진을 찍어서 오대산에 계신 거를 네. 국민들이 알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주도에 가 계신 걸 SNS 때문에 알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 뭐 가족들과만 동행을 한 겁니까? 예,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요, 그 가족들하고 그다음에 손주들, 그다음에 청와대 직원으로는 이제 가장 최소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조한기 제1부속실 비서관과 경호실장 정도가 수행한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주도에서 한림읍에 있는 주택에서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이 소유자가 송기인 신부님, 멘토로 알려진 분이라고 합니다. 신부님을 따로 만났다는 이야기는 없는 건가요? 네, 지금 계속 확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만났다 안 만났다가 정확하게 지금 아직은 알려진 게 없어요. 네. 또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 청와대에서 그래서 언론 보도도 약간 엇갈립니다. 처음에는 송기인 신부를 만났다라는 뉘앙스로 보도된 언론들도 있는데 네.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냥 원래 송기인 신부를 안 만나고도 제주도에 있는 네. 그 집이 이렇게 그 전망이 참 좋다고 뭐 알려져 있죠. 한라산도 잘 보이고 또 비양도도 보이고 해서 안 계실 때도 제주도를 찾았으니까 이번에도 꼭 만나신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뭐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만남에 관심이 쏠리는 게 송기인 신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멘토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송기인 신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어떤 분인지 또 두 분의 인연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건지를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1982년, 그러니까 송기인 신부님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이 세 분의 연은 이제 사실 떼어놓을 수 없는데 1982년 3월에 있었던 부산에 그 미 문화원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송기인 신부께서 주관이 되셔가지고 두 분이 변호사로 학생들을 옹호하는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연이 시작이 되었고요. 그 이후에 1987년 소위 6월 항쟁을 부산에서 이끄는 주축 역할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1988년 이듬해
변호사 노무현에게 정치를 권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김영삼 그때 야당 총재가 송기인 신부에게 네. 시민사회 쪽에서 한 4명만 후보로 추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그 변호사들이 모인 네. 그룹에서 송기인 신부가 자 내년에 우리가 여기서 출마를 할 사람 손을 들어라 했더니 그 자리에서는 한 사람만 손을 들었고 아무도 네. 들지 않았는데 그때 송기인 신부가 노무현 변호사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아유 전 안 할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네. 설득을 해가지고 출마를 합니다. 그때 출마한 지역이 그때 그 전두환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허삼수 네. 부산 동구에 출마를 하게 돼서 첫 번째 정계 진출을 이뤄냅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도 이제 2017년도 대선을 앞두고 정월에 초월에 그 문재인 후보가 네. 후보가 아니죠. 문재인 전 대표가 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사회 적폐를 일소하는데 내가 앞장서고 싶다. 즉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을 네. 송기인 신부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여러 차례 고비가 있을 때마다 송기인 신부를 만나서 어떤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기조들을 잡는데 큰 도움을 듣고 얻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지금도 계속해서 정치적인 조언을 주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좀 전국 난제를 해결해갈 해법 같은 걸 얻어오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가 생기는데. 네, 그렇습니다. 원래는 대통령의 여름 휴가가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정치적인 어떤 모멘텀일 때 주로 여름 휴가를 이용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김영삼 전 대통령 청남대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그다음에 금융실명제를 단행했다. 네.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런 어떤 그랬듯이 문재인 대통령도 2015년 당대표 시절에 기억합니다. 제주도에 내려가서 송기인 신부를 만났는데 네. 그때도 한참 그 국정교과서 문제에 이 국정이 굉장히 정체돼 있었던 여야 관계가 정체돼 있었는데 그 제주도에서 송기인 신부를 만나고 돌아와서 2+2 그러니까 당 대표 원내대표 함께 2+2 회담을 제의를 하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결심을 할 때 여름 휴가를 이용하는데 이번엔 여름 휴가를 반납하는 대신 제주도를 내려갔으므로 뭔가 지금 꼬인 전국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외교라든지 혹은 대북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난제가 쌓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 대통령이 이제 그 고비 이번 주가 지나서 뭔가 내놓는다면 뭔가 네. 어떤 모멘텀을 내놓는다면 이번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의 어떤 결심을 한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송기인 신부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여부 지금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단순히 신부님 만나러 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 밖에도 제주도 짧지만 얼른 갔다 온데 어떤 정치적인 함의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그게 아직까지는 확인을 청와대에서 뭐 구체적으로 송기인 신부다 이렇게 확인 안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모르지만 실제로 만나러 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가장 컸을 것이다. 청와대가 이제 이 제주 일정이 밝혀지면서 청와대에서 밝힌 게 지인 방문 일정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일정이었고 그래서 만났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나는 과정에서 이번에 사실 이제 그 지난해 이제 휴가 때도 사실 송기인 신부를 뵀단 말이죠. 그것도 진해 기지에서 네. 뵀는데 그때 이제 주셨던 말씀이 공약대로 흔들리지 말고 추진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최근에 이제 하나 공약이 변경이 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최저임금제입니다. 이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보니까 송기인 신부께서 올해 5월 달에 모 주간지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 공약은 다 실천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된다. 다만 최저임금제에 대해서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 소상공인이 먼저 10,000원 정도를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지원을 한 다음에 그걸 했으면 어떨까. 10,000원은 받아야 된다. 네. 그렇지만 순서가 좀 일종의 타협한 내지는 예. 유연한 접근을 주문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에서도 대통령께서 직접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을 사과는 했지만 사실상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택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주요한 고비마다는 그러한 어떤 사회적 갈등이 있거나 네.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송기인 신부가 갖고 있는 지혜 이런 부분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한 가지 제주도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굳이 뭐 정치적 함의를 부여를 한다면 이번에 사실 중국의 그 군용기가 넘어온 게 이 제주도 이남의 카디지를 통과해서 넘어왔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그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국내 여행의 필요성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이 국내 여행의 필요성, 특히 이제 이 제주도는 일본을 대체할 만한 훌륭한 또 여행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비단 그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의미에서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2017년도에 평창을 가셨어요. 예. 평창을 가신 건 그때 당시에 준비가 상당히 부족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곧 이듬해 겨울에 열리는데 평창에 대한 관심이 되게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평창을 가심으로 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극대화시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또 사실상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뭐 지금 휴가철에 일본 여행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일주일 전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한 발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장 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 관광객 수는 3천만 명에 가까웠던 반면 방한 관광객 수는 그 절반 수준으로 관광 수지 적자가 132억 불에 달했습니다. 네, 뭐 이런 이유도 당연히 있겠다고 봐야겠네요. 이 방금 전에 보신 건 지난주 수석 보좌관 회의였고 항상 이게 월요일에 열리는데 오늘은 없었다고요, 회의가? 네, 그렇습니다. 일부러 아마도 잡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어찌됐든 휴가를 반납했지만 원래 이 부분도 공약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자신도 무조건 연차 휴가를 다 쓰겠다. 그리고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휴가를 꼭 하겠다. 이렇게 매년 공언을 하신 게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자신이 이렇게 휴가를 하겠다라는 함의보다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사실 그 휴가를 꼭 가라, 연차 휴가를 써라 이런 의미로 사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안 가더라도 수석 보좌관 회의를 또 하면 거기에 참석하는 수석과 보좌관들은 전부 다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석 보좌관 회의를 소집을 안 하고 또 갈 수 있는 사람은 다 가라라는 의미로 아마 회의를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뭐 경제 산모들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다들 휴가 반납하고 조금 국정 현안에 매달리는 모습이에요. 직접적으로 이제 일본의 경제 규제, 그 경제 침략에 대해서 대응하는 팀들은 사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고요. 현재 안 가는 게 또 맞죠. 그리고 이제 다만 거기에서 조금 동떨어진 부분에 있는 뭐 수석이나 비서관들은 뭐 이제 평소처럼 이제 휴가를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까 정의당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상 여야 할 것 없이 오늘 뭐 여야정 그 포괄협의체도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만 이 조만간에 이번 주에 있을 어떤 일본의 어떤 결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 회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은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휴가 반납 결정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뭐 정치권에서 열심히 좀 막아보고 좀 준비를 해법을 찾아볼 테니까 국민들은 좀 마음 놓고 휴가 다녀오라 좀 이런 메시지로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번에 제주도 다녀온 시점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묘한데요. 준비된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들 있었는지 날짜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27일, 28일이 이제 1박 2일 제주를 다녀오신 날짜고 26일에는 김승호 실장이 귀국했던 날 이렇게 줄줄이 외교적 노력을 하기 위해서 나갔던 뭐 정치 또 우리 정부 인사들이 귀국을 한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지금 다 취합이 됐을 것 같아요. 이걸 들고 지금 제주도로 간 게 아닐까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26일 WTO 일반 이사에 참석한 김승호 산자부 실장 경우에는 여론전이었거든요. 당시에 또 WTO의 국가들에게 한일 양국의 경제 산업성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들이 이 호소를 하고 얼마나 그것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였느냐. 근데 일단 한일 양국 장관이 서로 자신들이 성공했다라고 자평을 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WTO의 분위기가 어떨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사실 피부로 느끼고 돌아왔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뭐 그 보고가 들어갔을 테고요. 27일, 28일
8일 일정은 미국과 관련한 일정들입니다. 유명희 통상산업부 본부장과 그다음에 이제 방미한 의원단들의 보고는 미국의 어찌됐든 그 로스 상무장관이라든지 혹은 백악관 분위기라든지 의원단들도 이제 하원의 이제 외교위원장이라든지 또는 싱크탱크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유로의 어쨌든 분위기 우리를 직접적으로 도와주진 않더라도 그나마 미국의 어떤 분위기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야지 앞으로 열릴 한미일 뭐 열릴 가능성은 있는 어떤 뭐 외무장관 회담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침을 내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고비였어요. 26일에서 28일까지 그 이 국제 여론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관한 그렇다면 앞으로 이번 주에 있을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국내적으로는 추경 8월 그다음에 8월 2일에는 이제 그 일본이 정한 어떤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어떤 날짜입니다. 그 이전에 사실은 대통령이 결심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가 충분히 정보로서 취합되는 그런 주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뭐 조언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구상을 좀 많이 하고 돌아왔을 수도 있고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 없었지만 집무실에서 계속 고민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결정이라든지 결심이 나온다면 그건 언제쯤 발표가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사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8월 2일 날 일본 가기의 결정을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그 앞서서 이제 ARF라고 하는 이제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결정적인 고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아마 이번 일본의 조치 이후에 첫 번째로 양국 외무장관이 만나고 또 거기에 폼페이오까지 옵니다.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형성되어지는 7월 31일 약 8월 1일 요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요때 어떤 결정들 가령 요 부분들이 오늘 이번에 방미단 갔다가 온 이상돈 의원이 주장했던 바 뭐 여러 가지들이 논의가 될 수 있다면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결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결정들이 신속하게 휴가가 아닌 집무실에서 내려진다면 좀 더 신뢰가 있을 것이고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8월 2일이 지나고 나면 되돌리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근본적으로 타개해 나가는 어떤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원합니다. 예. 네. 뭐 맨날 똑같은 곳에 있다가 조금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기도 하니까 이번 1박 2일간의 제주도 방문이 우리나라에는 뭐 좋은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지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